자, 오늘 가지고 온 자선목은 한국도로공사 채용형 인턴입니다. 자, 채용 아니고 체험만 하고 나와야 하지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좋은 게 있다면 면접 전형 없이 자기소개서, 영리한 기술서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차 전형은 각종 자격증, 어학 성적을 기반으로 평가하지만 2차 전형은 영리한 기술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만큼 잘 써야겠죠. 특히 4번 항목이 너무 어려운데 이 4번 문항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서만 별도로 풀이를 하고 오늘은 1번과 3번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을 딱 보면 알아야 하죠. 바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보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 자소를 쓰기 전에 먼저 내용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글을 두 개로 나누니 그나마 접근하기가 쉬워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인턴 지원 동기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로 한국도로공사가 고객 지향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패스 및 휴게소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나는 이게 인상 깊었다. 라고 기술했다면 나 또한 이에 공감해서 기여하고 싶어. 라고 지원했어. 라고 언급했다면 입사 후보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연결을 하면서 인턴 기간 동안 고객 만족을 최대한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싶고 하이패스를 비롯한 각 사업에 어떻게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자, 이 점을 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내용을 쓸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원 동기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 경험과 역량에 따라서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명확하시고 설득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공사가 추구하는 어떤 핵심 가치와 인재상이 있겠죠. 자, 이 지원 동기는 그 핵심 가치에 나는 동의한다.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에 보시면 내가 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혁신과 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한국도로공사가 이 핵심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시도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직업관으로 접근한 사례인데 공공기관 선택 동기로 아주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첫 문장에 본인의 직업관을 밝혔죠. 그리고 그 직업관이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바로 한국도로공사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다면 공익 캠페인 활동을 했어요. 즉,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여하겠다라고 썼죠. 즉, 한국도로공사에 그냥 지원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강점과 경험이 있으면 도로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즉, 직업관으로만 쓰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강점과 기여도에 대해서 어필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예시 중에서 좀 아쉬운 게 있었죠. 자, 본인의 이야기가 다소 빠져 있습니다. 자, 왜 한국도로공사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본인의 스토리상에서 좀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도 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땡땡이라고 부분 적은 기술직 분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땡땡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첫 문장이 먼저 명확하게 지원 동기를 밝혔죠. 자, 땡땡 분야에서 써왔던 역량과 내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연예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본인의 명확한 경험과 스토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나마 한국도로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본인의 역량을 간략하게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누구보다 명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소를 한번 읽어보았을 때 도로공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누가 봐도 내가 좀 합당한가? 진짜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입사 포부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입사 후보는 이 점을 좀 지키면서 기술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계획을 작성하실 때에는 그냥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만 기술하기보다
인턴이잖아요. 자, 인턴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학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나의 경쟁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경쟁력도 기술을 한다면 말 그대로 역량 기술서에 부합하는 자소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예시 2가지만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버전은 약간 다른 공사에도 기술할 수 있는 약간 범용인 동시에 인턴답게 쓴 겸손한 버전이고요. 자, 두 번째 버전. 자, 직무와 사업 단위에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녹여낸 약간 인턴답지는 않아 보일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자소서다. 제가 번갈아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거 보시고요. 화면을 멈추시면 됩니다. 멈추시고 정지화면 아닙니다. 자, 정지화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시고 자, 다 보셨나요? 자, 제가 이렇게 2가지 버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자소서에는 일단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역량,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 행정 업무에 보다 초점을 좀 많이 맞췄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도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 부분에 좀 더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점이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더 추천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 버전이 좀 더 도로공사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좀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버전을 좀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자소서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킨 공식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본인의 경쟁력과 경험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돌아가 보시면 자, 여기에도 문서 작성이라든지 전산 활용 프로그램 역량을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에서도 캠페인에 해봤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공통된 특징. 자, 어떤 점에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어떤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것인지 자기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했어요.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도로공사 관련 법령을 퇴근 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라고 썼고 두 번째에도 뭐 캠페인 현황이라든지 도로교통공사 사업을 올바르게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규칙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직무에 맞게끔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다른 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풀어드렸던 문항이라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대신 457 원본 풀이에서는 7가지 이상의 예시로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3번 문항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 문항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 도로공사 업무에서는 어떤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자, 이렇게 쭉 보면 기술직 같은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디지털 관련 기기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역량을 뭐 자격증을 통해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CAD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소프트 활용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이 취득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디지털 역량을 길렀다 이렇게 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행정 업무예요. 행정 업무에서 디지털 역량? 자, 어떤 걸 써야지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뭐 엑셀을 잘하고 문서를 잘 다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디지털 역량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서 전산 프로그램 활용 역량 말고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경험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멈춰놓고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경험들도 충분히 디지털 역량이라고 어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많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으면 뭐 7번째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시각화했다. 자, 예를 들어 뭐 시각화 이미지 정보로 만들었다든지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도 디지털 역량으로 충분히 어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고 어떤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거니까 이것도 디지털 역량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12번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뭐 엑셀 기능들을 내가 좀 활용을 해서 업무를 디지털 자동화를 어느 정도 했다. 뭐 이런 식의 경험들도 충분히 어필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경험들도 충분히 작성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자, 디지털 영역 나는 없는데 라고 쫄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저는 디지털 역량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유한 역량이 없는데 습득 예정인 역량에 대해서 기술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자, 단 기술을 하실 때, 자, 이 작성 프레임워크 정도는 조금 지키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기술을 하시는데, 자,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는 자, 여기서 그냥 습득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왔는지도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자, 자격증은 현재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고도 어필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 친구가 습득 예정인 역량이라고 어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계획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냥 몇 달 이내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가 아니라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자,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보유한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유한 디지털 역량은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해당 디지털 역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자,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혹은 이 자격증으로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성과 경험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역량으로 도로공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특히 도로공사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파이썬이라는 역량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 예시처럼 파이썬을 못 다루어도 괜찮으니까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다른 디지털 역량 경험들, 내가 디지털 정보를 활용했거나 채널을 활용했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성과를 만들었던 경험들도 충분히 어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을 풀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로 하고요. 4번 문항에 대한 풀이는 25일, 26일 전후로 해서 457 홈페이지에만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지금 영상 풀이보다 훨씬 더 풍부한 예시로 원본 풀이로 이어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첨부를 해보고 싶다, 정답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사업체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체 의 자원마와 녹음이었습니다.